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영동자입니다. 다들 잘 지내시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이제 밤이 됐긴 했는데, 제가 최근에 여행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대둔산하고, 계룡산까지 저희 원령 여행기를 사투어로 해서 갔다 왔었는데, 이제 막 집에 돌아오고 나서 발이 엄청나게 시렸었어요.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통증이 몰려온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한 2일 동안은 잠을 쭉 자다가 조금 쉬었겠다. 그리고 운동도 좀 하면서 체력을 보충을 해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원력 여행기를 강릉으로 떠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시기로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강릉 바다를 보면서 기도도 하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저희 단정 부부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도 하면서 저희 원력들을 다지면서 그렇게 강릉 바다를 보면서 힐링도 했습니다. 주영동자 거의 이제 몸이 자유로운 영혼처럼 되어 있죠. 부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에 관계없이 진정한 행복이 자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용동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통해서 얻는 행복이죠. 예를 들면은 여행처럼 강릉이나 좋은 명당이죠. 대둔산. 지금 강릉이 있긴 하지만 낙산사나 근처에 있는 태백산, 뭐 근처 치악산까지 산 투어도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명당에서 좋은 기운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면서 주용동자의 원력 그리고 수행력들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조건이 관계되어 있죠.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은 집에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기도도 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한데 저는 아직까지 조건에 관계된 행복을 구하면서 내가 편한 대로 그리고 좋은 기운을 실제로 좋은 명당에서 받으니까 그것에 지금 맞들린 상태인 것을 판단을 알아차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1학기 때 스스로 많이 위로를 좀 해주고 있죠. 고생했어, 주영아.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결과에만 집착하고 마음과 몸이 미래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맞나라는 의문도 들고 있는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 기도 여행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발언하는 것들이나 참여하는 것들, 심지어 몸과 마음이 미래로 가 있다고 한들 실제로 밖으로 내뱉는 것을 통해서 그 기운들을 직접 느끼는 이 재미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를 집중하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제가 뭐 맛있는 맛집이나 뭐 커피 그런 데는 지금 투어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늦게 왔기도 했고 주영동자 다시 한번 벌크업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여름 MT 되기 전에 어부님들한테 계곡에서 저희가 놀 건데 가평으로 떠납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계 MT는 불교적인 색채를 싹 빼고 어부님들이랑 진짜로 친구들처럼 예를 들면은 저희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그런 느낌으로 반 학생들끼리 같이 가는 느낌을 컨셉으로 이번에 잡아서 가평으로 초콜릿도 만들고 계곡도 갈 예정입니다. 네, 곧 있으면 다가와서 지금 살짝 멸치가 되고
마른 주용동자가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세븐일레븐에서 밥하고 그리고 계란하고 단백질로 채우면서 식단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여기 강릉 근처에 있는 일일권 헬스장 끊어가지고 헬스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월달 정말로 비가 많이 오네요. 천둥번개도 치고 종종 제가 걸어 다닐 때 오늘 기도했을 때는 좀 다행이었는데 기도 끝나고 새벽 1시 되니까 다시 그 숙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역시 비가 와가지고 흠뻑 다 젖었습니다. 저는 싸이의 흠뻑쇼에서 젖은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까 전에 해변가에서 발을 담그고 모래의 그러한 촉감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용왕님께서 저를 놀래키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을 담근 순간 그 바지는 이제 무릎까지 올리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걸어가는 순간 파도가 엄청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고 그냥 맞고 즐기자라고 해가지고 바지 지금 저거 긴 바지 지금 걸어가지고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진원 기도도 하고 있고 옴 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야이 그리고 가평 가기 전에 좋은 기운도 받고 싶고 지금 강릉에서 여왕님께 기도할 때 강릉 여왕님 강릉 여왕님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들은 수많은 개 동아리 회장님들도 계시고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한 단체의 장이죠. 그 배의 선자인 분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러한 판단들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욕심쟁이죠. 배가 정말로 올바른 길로 바른 방향으로서 저는 나아가고 저희 단정 버부님들이 불교 동아리에서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들을 지금 세우고 있어서 그러한 다짐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원력들이죠. 원력을 다지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실제적으로 기도도 안 하고 스스로 어떻게 보면 특질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기도해서 수행력, 원력을 높여라. 스스로 이렇게 프레스, 압박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왕 수행하는 거 전 진짜로 끝까지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세운 배, 제가 세운 배에 있는 어부님들이 의미 있고 부처님 씨앗을 심어드리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부님들이랑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 동아리의 회장인 제가 방향성들을 잡고 그래서 동아리 버부님들도 기도도 해주면서 제가 어떠한 수행 여정 뒤에도 항상 동아리 버부님들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네요. 동아리 부모님들이 하고 싶은 일들 다 하고자 하고 대학생들이라면 누구나 다 하고 싶은 일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나 공모전을 참가를 해야 되거나
스펙을 쌓아야 돼서 정말 신 같은 방학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놀고 있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그 학생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들을 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죠. 수영동자 같은 경우에도 난 지금 인턴이나 공모전 이런 것들은 뒤로 미루고 졸업을 해서 준비를 해도 상관이 없다. 나에게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의 감정, 나의 체력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봤을 때는 저는 기도 여행기, 원령 여행기죠. 가족들은 뭐라 합니다. 내가 혼자서 밖으로 떠나니까 어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이렇게 진행하면서 가족들 입장에선 걱정을 하는데 충분히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주영동자는 반항하여가지고 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누구 말 무시하고 그냥 밖으로 나오는 게 저절로 되는 느낌이 많이 알아차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우리 누나한테 항상 사랑한다는 거 다시 한번 발언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것은 어김없이 하나차림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리고 금강경 경전을 활용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알아차림 수업하고 나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지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주용동자도 같이 하는 거죠. 저도 아직까지는 많이 초보고 예비 수련자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차림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잠이 좀 많다. 주용동도 잠이 많아서 할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해서 방전된 체력을 충전을 하면서 밀린 잠을 많이 자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잠이 많다. 또 그 다음에는 제가 수행들을 하면서 알아차림 수행이나 여러 좀 원령 여행 계기도 마찬가지로 했을 때 너무 수행에 진심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 신발끈을 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잘하고 실수도 안 하려고 하고 군대에서 그 몸에 배워가지고 실수를 하면은 누구한테 또 혼나니까 겁도 먹고 불안도 올라오는 것이 있어서 지금 완벽하게 잘해야 돼 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판단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의 뭐 실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동아리 MT나 뭐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있잖아요. 저희 동아리 활동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동아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루고 있는 내 자신도 보이고 실수를 하면 어쩌지? 동아리 부원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의 그런 이야기를 다 들어준다고 했었는데 정작 내가 예민한 것이 표출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을 판단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귀찮은 거죠. 그러한 몸과 마음이 지금 미래로 가 있고 이미 벌써 MT 준비하고 활동 보고서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느낌들도 올라오는 것이 요즘이라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제 몸과 마음이 미래로 가 있지만 최대한 알아차림 수행으로써 네, 내가 회피를 하고 있으니까 나 다시 한번 회피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 라는 식으로 하면은 더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너가 지금 주영아 쉬고 싶은 거구나. 에너지가 방전이 됐구나.
스스로를 인정해주고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봤을 때는 여러 스님들은 항상 그러죠. 정진해야 돼.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제가 그 선방에서 한번 갔을 때도 엄청 스파르타 스님이 계셔가지고 어릴 적에 트라우마나 어릴 적에 있는 상처들을 꺼집어내면서 저의 뇌를 청소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선방 체험을 통해서. 그때 스님께서 매일매일 해주시는 말씀이 잠을 안 자면서까지 한번 해봐라. 죽을 때까지. 제가 잠이 그때 정말로 제 마장이다 스님이라고 하니까 잠을 한번 이겨보고 이 잠이라는 놈이 무엇인지 깨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했는데 뭐 스님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지나고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주영동자는 좀 쉬고 싶고 좀 자고 싶은데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인 점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인정을 해주는 불교적인 가르침을 제가 한번 나중에 뭐 전법을 하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번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속박되게 가르침을 전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평의 티도 컨셉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대로 불교적인 색채를 싹 빼서 활동들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불교적인 색채를 빼고 그 북들린 거, 그 집착을 하는 거하고 집착을 하지 않는 거가 있죠, 저희가. 집착이 된 상태고, 집착이 되지 않은 상태. 가장 주영동자의 그러한 이야기들, 수행 이야기들로 빗대었을 때, 저는 그 잠이라는 것을 이게 수행이 장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 스님들께서는 이 잠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거랑 비슷한가요? 이거죠. 집착하지 마. 너 지금 잠에 대해서 지금 집착하고 있지? 잠을 한번 이기고 이것을 한번 제거해봐.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게 되는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것이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동그란 그릇이 있고 안쪽에 있고 안과 밖에 있으면은 그 안과 밖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전체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금강경 경전 수행도 저희가 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목적, 핵심은 넓은 마음, 넓은 의식 체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선사님들이나 옛날에 엄청나게 수행이 강했고 그리고 스님들이 신도님들한테 뭐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서 드려야 되는 게 먹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수긍해서 제가 집착을 최대한 내려보겠습니다. 제거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행이 옛날에는 좀 먹혔다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저희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포교를 한다면은 많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모두 다 지금 AI 시대, 미디어로서 AI 미디어 시대로 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보는 것으로 제가 막 오늘도 오면서 폰을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눈은 밖으로 가 있는 상태인데, 그저 외부로 가 있죠. 붙들린 상태입니다. 네, 집착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기존의 스님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야, 핸드폰 집어 치워버려. 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여기서 극도로 해보는 거죠. 한번 진짜 잠도 한 3, 4일 정도 자면은 허리가 아파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까지, 아, 너가 지금 휴대폰을 보는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서 좋은 게 있을 거야. 너가 좋아하면은 그거 계속 하면서 힐링해봐. 라고 일단 우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처음 불법을 전하거나, 정법하거나, MZ 세대들한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런 마음이 제일 집착심이죠. 그러한 학생들한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너가 지금 최대한 모두 뭐 집중하고 있는 거, 몰입하고 있는 거, 그것을 극대화해서 최대한 몰입을 해봐라 하고 던져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착하지 마. 뭐가 옳고 그르든 좋고 나쁜 기준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넓은 마음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마음은 집착이 안 될 수도 있고 집착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 같은 주행동자도 잠 안 자고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최근에 쉬면서 힐링을 하면서 여러 산들을 가고 그리고 바다를 구경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색다른 새로운 관점이 얻어졌습니다. 원래는 항상 스스로 집착하고 또 긴장되어 있고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그리고 있는 게 뉴런입니다. 저희 뇌 신경계 이쪽 부분으로만 활성화되어 있죠. 그런데 괜찮아. 한번 집착 한번 해보자. 잠도 자보고 실제로 많이 자니까 피곤하더라고요. 더 피곤해. 그런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 잠이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나는 케이스도 많은데 뭐 휴대폰 보고 싶을 대로 봐. 부처님께서라면은 어떻게 말씀했겠습니까? 다 인정해주고, 아, 집착, 뭐, 그 최대한 해보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넓은 의식 체계를 가지고 계셨으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이렇게 활성화를 계속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 불자들은 안 그래도 불교라는 종교를 전법하는 게 힘든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힘든 상황에서 악순환이 된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의식 체계는 넓고 넓은 마음이니까 집착을 하는 이러한 상황 있잖아요. 붙들린 거. 그것을 한번 극대화시켜보자. 그것을 인정해주고, 아, 그렇구나. 아, 너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면서, 야, 너 힘들어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면서 그 상대방을 위로해주면서 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단축키 포인트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겠습니다. 그것이 됐을 때 뭐 집착하지 말라고 돼야지 뭐 뭔가 집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효과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올라오고 있어요. 집착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스스로만의 판단을 알아차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냐? 그것도 아니에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부처님께서는 어디도 붙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붙들려 있고 하나에 붙들려 있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의 수행 방법은 지금 집착하지 마, 집착 버려라는 것에 붙들려 있고 한데 그것에도 여유롭고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 있다면은 분별심이죠. 내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예를 들면 취직, 예를 들면은 헬스, 예를 들면 연애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붙들릴 때 오케이 그것에 한번 붙들려 보자. 거기에도 무슨 교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집착을 하고 분별심을 극대화시키는 거를 저는 요즘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라고 있고 주용농자도 그러한 호흡 방식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세운 가치관, 공감, 용기, 끈기 중에 공감,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것은 그 상대방한테 내 기준으로, 나의 수행 방식대로 그 상대방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이 관심 있는 SNS 미디어에 있는 유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뛰어드는 거죠. 지금 뒤에 있는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대승불교의 원력대로.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그 사람이 나랑 친해지고 그리고 귀가 열리고 조금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가졌을 때 그때 한 번씩 터트려주면은 바로 포기 방식이 MZ세대 느낌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은강경 경전 한번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는 그 경전을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유관을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유관을 가졌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천안을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천안을 가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하죠. 너의 생각이 어떠냐라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유관 그리고 천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처님께서 열심히 수행을 하셔서 당연하게 얻었다라는 판단이 들 거죠. 부처는 당연하게 천안도 있고 유관도 있고 다 있을 거야 라는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부리한테 이 당연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수부리는 답하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요래는 유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을 수용하고 이렇게 얘기로 대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저희가 알아차림 수행을 하면서 나의 생각,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물어봤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해안을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해안을 가졌습니다. 똑같이 말하죠. 부처님이 바보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가 여기 있는 경전은 그냥 당연하게 부처님 지혜의 눈이 있고 하늘의 눈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한번 부처님의 의도를 파악해보고 수보리의 말을 듣고 어떠한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 라는 이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연한 뭐 이런 말들을 했을까라는 판단이 들죠. 그런데 왜 계속해서 똑같이 무슨 눈이 있냐, 무슨 눈이 있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보리한테 너의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죠? 2입니다. 1 더하기 3은 뭐죠? 4입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약간 뭐 군대식으로 생각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했어? 이해했습니다. 다 이제 수용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정말로 1 더하기 1이 2인가? 그리고 2라는 생각은 그 대답하는 너가 고정관념으로 너의 머릿속으로 생각이 되어서 입력이 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너가 어쨌든 맞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라는 판단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했지 않나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수행자 입장이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된다. 내가 대답을 하거나 무언가 말을 던졌을 때도 그림으로 좀 얘기를 하면 괜찮겠네요. 그림을 좀 잘 못 그립니다. 이게 뭐 저희가 이게 눈입니다. 이게 속눈썹이고요. 네, 그한 대상들을 보고 있죠. 눈이 달린 이상 뭐 어떤 대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외부에서 수보리한테 1 플러스 1은 뭐냐? 2입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렇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보통 무언가를 보거나 어떠한 영상들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는 판단도 있고 이건 되게 신기하네 라는 판단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이 바로 드는 것이 수보리 답변이었다라면은 부처님께서 궁극적으로 넓은 의식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본다면은 여기 뒤에서 관찰자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나요? 이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지금 의식의 방향 그리고 길이랑 지금 노란 색깔로 조금 멀리서 저희가 바라봤을 때 의식의 길이하고 차이가 좀 있죠. 더 넓어졌죠. 그러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의식 체계에서 저희가 지금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규정지였던 1 더하기 1은 2다. 아, 부처님 당연히 유관 가졌지, 천안 가졌지, 해안 가졌지 라는 생각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으로 내 생각이 맞다라고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이 관했을 때 이거의 답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유관이 있다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겠습니다. 무엇무엇을 판단이 을 불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칠 지자라는 한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쳐서 보는 거. 내가 지금 돌덩이를 두들겨 보고 넘어가라는 그런 말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 발이 두 발 다 있고 돌덩이 예를 들면 하천 가운데에 있는 그 길들 있잖아요. 그런 돌들 건너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걸어가면서 무의식적으로 걸어가고 당연하게 딱딱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 속에서도 이게 깨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한번 그쳐서 보는 거죠. 내가 이러한 판단이 있구나. 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다, 2 더하기 2는 4다 라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본다면은 1 더하기 2라는 것, 1 더하기 1이라는, 1이 2라는 것을 맞다라는 판단이 있음을 알아차림했다. 라고 한다면은 약간 저희가 영화관에서 그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은 살짝 멀리서 보고 있죠. 멀리서 그 스크린에 대해서 네, 스크린으로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스크린으로 이렇게 봅시다. 스크린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영화 배우들 그 스크린 안에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런다, 뭐 대사를 하고 있거나 그런데 부처님의 수행 방법은 바로 저희는 이제 영화 관객처럼 그것을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영화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러한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구나. 항상 끝에 내가 요즘 하고 있는 수행이 판단하고 있음을 알아차려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1 더하기 1 또한 2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어놓는 거죠.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그래서 넓은 의식 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그러한 것을 부처님께서 해주셨지 않나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은 넓은 의식 체계를 만들고 내가 이게 진짜 정말 맞는데? 주영 씨 그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 부처님께서는 그 당연한 말도 당연하게 여기기 위해서 수보리한테 제차제차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도 맞을 수도 있고 한데 한번 다른 관점에서 옳고 그르다 라는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판단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더 저희가 항상 이렇게 봤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네.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나 뒤에서 이렇게 보고 더 넓은 의식체계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표, 네, 원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처님 경전을 좀 재해석해서 일반적으로 좀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아니 보통 같으면은 경전을 수지 독성하고 수오리 여의유나 열애 유유간부 여시 세존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소원성취죠. 그렇게 발언하면서 마음의 안정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경전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마음 의식 체계를 나한테로 끌어다 당기어서 멘탈 강화, 자존감 향상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했다면은 그 부처님 유관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유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부처님께서는 어, 유관이 있다라는 판단이 존재하고 있음을 제 안에서 알아차림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뭔가 굳어진 느낌이 안 들죠. 이것을 충분히 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 생각이 내게 아니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수행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법안을 가졌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 씨요. 열애는 법안을 가졌습니다. 이때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열애께서 법안을 가졌다라는 판단이 당연하게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려냈습니다. 수고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열애는 불안을 가졌는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열애께서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다, 존재한다 라는 판단이 제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냈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처님은 하나의 모래와 같이 라고 말한 일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길에는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계속 눈에 대해서 내가 있는지, 가졌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다가 부처님께서는 향하의 모래, 경전을 독송을 해주신, 독송을 한번 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항하사수의 모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기 이전에. 근데 부처님께서는 또 하셨죠. 술고리의 의식체계가 지금 하나, 포인트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당연히 부처님, 이 포인트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처님 불화가졌고, 당연히 부처님 깨달아 버렸고, 당연히 부처님 뭐 했고, 이 했고, 자꾸 개념 지어서 내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것이 부처님을 알아서 다시 한번 그 항아의 모래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는 넓은 의식체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지금 수보리가 내 개념에 좀 빠졌구나. 그 개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좀 해주는 게 수보리한테 도움이 될까? 라는 판단으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수보리가 그러면 항해사수의 모래와 같이라고 말한 적이 있나 내가? 라고 하면은 이 개념에 붙들리고 이렇게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수보리는 답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심리 거기에 붙들린 것에서 상하의 모래와 같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엄청나게 수만 가지의 모래들이 생겨날 거고 이거랑 다른 관점에서의 뉴런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수보리가 하나에 붙들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판단을 알아차려냈습니다. 제가 맞다, 옳다, 그르다 그런 것은 아니라 최대한 저도 지금 분별심 이런 것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준이시여. 열애는 이 모래를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리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수의 항아가 있고 이 모든 항아의 모래수만큼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참으로 많다고 하겠는가? 오, 이제는 모래에 빗대어서 이 점 하나하나를 부처님 세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수보리에 가지고 있던 의식체계가 어디로 갈까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점들, 모든 부처님 세계를 생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부처님이 있다, 부처님이 있다. 다 신경을 쓰겠죠. 뉴런들이. 의식을 확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까 전에 포인트였던 점이 직선이 되고 A4 용지 한 면이었던 게 쌓이고 쌓이면은 길이가 생기듯이 그리고
부피가 생기듯이 이 의식을 입체화시키는 훈련을 소보리한테 해주고 있다라는 식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많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 왜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라는 판단이 올라오죠. 말씀한 이유는 수보리가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제대로 못 알았는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대로 못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수보리 의식체계가 지금 뭐에 붙들렸기 때문에. 수보리여, 저 모든 국토에 살고 있는 여러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열애는 모든 마음을 다 마음이 아니라고 설하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서 마음이라고 한다. 네, 여기서 아, 포인트에 살고 있는 포인트가 아까 전에 뭐였죠? 부처님의 세계였죠. 네. 부처님의 세계를 아까 전에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수보리는 그때 당시에 참으로 많습니다라고 했을 겁니다. 또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의식은 조금이라도 개념에 붙들렸던 게 살짝 꿈틀꿈틀 거리면서 이동을 했겠죠. 좀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런데 여기서도 부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보통 저희가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숙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주시면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끝내기 급했습니다. 뭐 문제풀이 이렇게 적고 이것을 끝내고 얼른 나 다 했어 라고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고 또 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랑 살짝 비슷한 개념처럼 수볼이 지금 머릿속에는 살짝 혼돈이 오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을 처음 듣는 여러분들도 뭐라는 소리야. 지금 그냥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을 대답을 하고 부처님께서는 강조하고 수보리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당연한 얘기를 서로 주고받고 군대식처럼 말하면은 뭐 이거 했어? 예 했습니다. 나 이거 있지? 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넓혀가보자 하는 거죠. 이 싫고 약간 찌긋찌긋한 이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이 의식 체계를 1초 만약에 여기에 머물렀던 것이 길어지면은 여기 빨간 색깔에 있는 선보다 더 길어지겠죠. 노란 색깔 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공간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연습을 부처님께서는 계속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라는 것은 수볼의 답변이긴 했지만 그것은 개념에 붙들린 거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던 것을
난 이제 끝냈어. 난 부처님 대답했으니까, 부처님 질문 다 답변했으니까 난 다 알아. 난 부처님이 말한 그 세계, 나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거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난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면은 바로 난 끝난 것이지. 라는 스스로만의 이제 판단, 여기서 스탑을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주영미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끝나가지고 선생님께 물어본 겁니다. 저 다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숙제.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야, 주영아, 너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하고 3번 문제를 다른 방식, 다른 문제풀이로서도 풀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와 비슷하다고 저만의 판단을 알아차려냈습니다. 그러면은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 있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나는 이걸 끝내고 싶고 숙제를 빨리 끝내가지고 PC방에 가거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야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되돌이켜가지고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를 그것도 다른 방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주영동자 입장에서는 네, 다시 한번 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1번, 2번 문제, 3번 문제에 대한 근육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빨간 색깔이었던 것이 길게 길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노란 색깔. 그래서 계속해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여 저 모든 국토에 살고 있는 여러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한 것도 모든 국토에 살고 있는 모든 국토, 빨간 점이죠. 에 살고 있는 여러 중생이라고 하면은 수보리는 다시 한 번 더 많이 있습니다. 난 이미 규정지었던 것을 되돌이켜가지고 그 이전에 마음의 그 모든 점들의 네, 개념들이 아닌 그 이미지, 여러 중생들이 있구나. 여기 빨간 점 포인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마음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여러 중생들의 가지가지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있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모든 마음을 마음이 아니라고 했다. 어쨌든 모든 마음은 마음이 아니라고 설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에 갔다 와가지고 소금물을 먹었는지 몸에서 뭘 자꾸 드링킹 워터 하고 있어. 이야기를 또 하니까 또 그런데 여기 빨간 점에 중생들이죠. 그러면 수행자 입장에서는 중생을 무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정동자도 어떻게 보면은 산속에 들어가서 고요하게 절하고 수행하고 나만 좋으라고 수행을 하는 그런 의식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다. 우리 다 함께 사는 세상 아니냐. 너 눈앞에 보이는 세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너의 삶 한 페이지에 해당되는 너희다. 라는 생각으로 중생과 그리고 나, 그리고 부처 모두 다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빨간 점들의 중생들, 그 중생들 다 있죠. 색즉시공이랑 약간 좀 비슷한 버전인데, 저도 이것을 지금 태연 스님하고의 알아차림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운 것들을 같이 한번 저도 복습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빨간 점의 중생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죠. 마음이 이렇게 색깔. 그러면 수보리는 이 마음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빠지겠죠? 공간에 빠질까요? 아니면은 개념에 빠질까요? 마음.
바로 이제 저는 머릿속으로 마음이라는 글자가 생겨났습니다. 바로 보라색깔처럼.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개념에 붙들렸죠. 거기서 부처님께서는 너가 지금 또 개념에 붙들렸구나 라고 하면서 열에는 모든 마음을 다 마음이 아니라고 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규정 지어놓고 수고리가 여기 전부 다 점점점 있던 것을 마음이 아니라고 하니까 있던 것이 없으니까 유론으로 봤을 때 있던 것이 없고 있던 것이 없고 있던 것이 없고 계속해서 가지가지가 형성이 되죠. 있던 것만 하면은 쭉 직진만 하는데 쭉 직진만 하는데 있던 것이 없고 있던 것이 없고 색즉시공도 색이 곧 공이요. 색이라는 것을 저희가 들었을 때 모양, 색깔 그런 것들 이미지를 떠오릅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리게 되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붙들리지 마라. 그래서 공이다. 그것이 없다라고 다른 관점에서 붙들린 것을 색에 붙들린 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또 공이라고 하면은 공이 붙들려죠. 아 없구나. 그러면은 거기 또 붙들렸으니까 개념시켜 놨으니까 아 색이구나. 색이 있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다른 관점으로 하고 이것의 의도라는 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예, 저도 궁금했던 거였는데 태연스님께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아까 비슷한 내용인데 왜냐하면 수보리여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약간 저는 이것을 듣고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저희가 항상 삶이라는 것을 직진, 대입시, 그리고 취업, 그리고 돈, 성공, 하나의 뭔가 포기하지 않고 직진만 하는 그러한 성격대로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다 없대요. 내가 지금 무슨 과거에 일으켰던 마음, 내가 과거에 목표를 잡았던 마음, 현재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도 없대. 그럼 미래도 없대. 이렇게 하니까 혼란스러운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차림을 하셨나요? 혼란스러운 감정이 드나요? 부처님 무슨 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랑 비슷한 느낌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과거죠.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현재죠. 마음이 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분이한테 이야기를 할 때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대 라는 얘기를 하면은 수보리 의식 상태는 지금 여기 파란 색깔 이렇게 삐글삐글 되어 있는 게 의식 상태라고 보면은 과거로 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없대요.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그것도 얻을 수 없대요. 미래의 마음도 없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차근차근히
없다, 없다, 없다라고 했는데 자동적으로 아까 전에 화살표 강한 대로 부처님께서 과거를 말씀하시면 수보리는 과거에 대한 마음들이나 그러한 생각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도 붙들리게 되는 거죠. 어디로 있으라는 말이야 라는 생각이 많이 올라오실 겁니다. 아, 이렇게 고정관념 깨고 수행을 하는 게 어렵구나라는 판단도 주어문제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해야죠. 그럼 과거에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다음에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부, 스고리의 의식 상태를 이동시켜주는 거죠. 넓혀주는 거죠. 어떻게? 그만큼. 그러면 이때 동안에 이 노란 색깔 동안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이 공간에 힘을 기르는 것이 가르쳐님의 확립,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현재의 마음에도 그런 붙들리게 되죠. 그러면은 좀 더 의식 상태로서 미래의 마음에도 그것이 없다. 그러면 약간 조금 넓어졌죠. 길어지고 공간의 확장을 통해서 수보리가 부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차례차례 얘기할 때 붙들리는 그러한 성향을 바로 아시고 의식 체계를 딱 아시고 부처님께서는 야, 과거에도 붙들리지 말고 또 현재에도 너가 지금 내가 말할 때 그 생각을 일으킨 것에도 붙들리지 말고 미래에도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너가 미래에 대한 생각도 붙들리지 않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일체 동간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간에 대한 확장 수행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하고 오늘 금강경 경전 이렇게 어디에도 붙들리지 말고 항상 수행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영동자 또한 수행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악차림 저의 의식을 넓히는 수행이긴 하지만 이것을 동아리 부원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면은 다들 혼란스러워 하겠죠. 왜냐하면 다들 앞만 보고 달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거는 취업, 요거는 돈, 요거는 연애, 요거는 행복, 요거는 수행. 주영동자도 어디에 붙들려져 있죠. 그렇죠. 이것이 붙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이 네, 금강경 경전에 나오는 넓은 의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저희들은 전부 다 학생 마인드여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집착을 버려야 돼, 그거는 없애야 돼, 이런 말이 아닌 아, 너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거기에서 무슨 교훈이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먼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온전하게 들어주는 것부터 먼저 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내가 내 고정관념이죠. 나도 저 상대방이 저렇게 사는 게 너무나도 답답하고 왜 저렇게 사냐 라는 식으로 생각이 많이 들 텐데 하는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올라오고 있겠지만 얼마나 알아차린 수행으로서 내가 그러한 감정을 생기는지 다시 한번 자가 진단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무슨 불교 교리를 가르친다거나 제가 무슨 상대방과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또 제가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항상 알아차림 수행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러한 판단들 그리고 나의 인정 욕구 그리고 자만심, 교만심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 이 얼마나 옛날보다 비교하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저는 먼저 순하니 선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가 친구들하고 지내면은 장난꾸러기였긴 하지만은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거의 맹목적으로 들어주고 수용하고 예스맨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호순이로 미루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들어주고 공감을 그때부터 했었던 거죠. 네. 그때부터 그게 습관이 되었어가지고 한때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너는 너의 이야기를 안 하고 항상 내 이야기 어떻게 보면 그 친구도 목이 아팠겠죠. 내 이야기를 하는 것만 들어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도 너 이야기를 해달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었는데 뭐 주영동자 입장에서는 나를 숨기고 싶은 욕구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내가 이 친구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를 어필을 하면은 그 친구한테 배신당하겠지라는 판단도 존재를 했을 텐데 어쨌든 여러 가지 판단들이 뭐 올라오고 두려움 그리고 불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했던 거겠지만은 생존 본능이죠. 그래서 요즘에도 드는 생각은 그 저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저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러면은 약간 나도 내 주장을 하면서 사는 것이 맞냐? 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주장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사는 것이 맞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맞냐라는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이야기를 했던 그 친구의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말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었고 경청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나 친구. 그러니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붙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 친구에 대해서 말해라고 할 때는 살짝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경청하는 것에 지금 붙들려 있구나. 라는 식으로, 어, 한번 말도 한번 해보고. 근데 너무 내가 말하는 것 같아. 라고 하차하면은 경청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색과 화살표처럼 이렇게 이동하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죠. 각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싸움으로 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주영농자는 그렇게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지금 세운 원력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타적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이타적으로 살아가면서 나를 잃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도 얻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라는 판단이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 심리 속에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 지금 네모난 친구들이죠. 너 왜 자꾸 내 이야기만 들어줘? 너 할 말도 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친구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비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경청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비난이라고 보통 주용동자도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주용이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항상 맹목적으로 예스, 예스, 너 힘들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예, 여기서도 얼마나 내가 알아차림을 잘 지속을 하고, 내가 경청을 하면서 말해야 되는 욕구가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 상대방이 정말로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힘들어 한다면은 내가 내 치부를, 그리고 내가 비난을 듣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원력을 가졌습니다, 오늘. 누구는 나 없는 삶이라고 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냐라고 다른 사람들은 비난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제 고정관념이고 제가 규정 지어 놓은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고민들을 털어놓을 때 나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만 이렇게 가르쳐 드는 습관을 미루고 상대방을 제일 먼저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삶부터 그게 비록 내가 없고 그게 비록 야 쟤는 항상 말만 들어주고 주인된 삶이 아니라 객인 사람처럼 행동해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알아차림을 하고 또 내가 경청을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어 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청이 붙들린 거죠. 네, 붙들린 거니까 말할 때는 또 최대한 또 말 안 하고 화살표를 이렇게 왔다 갔다 잘 하면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상 주용동자의 수행이었고 그럼 얼른 오늘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